현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분노시킨 두 가지 사건이 있죠. 바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정유정 살인 사건입니다. 두 사건 모두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되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신상 공개가 되다 보니 두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 같지만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에 발생하였고 1년이 지난 2023년 6월 12일에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결정되기 전 한 유튜브 채널에 의해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요. 유튜버는 명예훼손으로 법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말하는 가해자를 보며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반면 정유정 살인 사건은 5일 만에 신상이 공개되었다며 일부 커뮤니티에선 남녀 차별이 아니냐며 반론도 일어났었는데요. 그렇다면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정말 차별이 있는 걸까요? 우선 범죄자 신상 공개를 진행하려면 범죄자가 4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은 모두와 할 수 있다인데요. 즉 요건을 한 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공개가 불가능하고 요건이 갖춰졌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신상 공개 여부는 7명의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는데 이 중 4명 이상은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포함되어 판단 기준이 매번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주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조건 때문에 신상 공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 사법경찰의 손을 떠나게 되면서 판결을 받는 중이라며 끝내 신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후 6월 12일 가해자 B씨에 대한 유죄 사실이 2심에서 인정되어 신상 공개가 된 것입니다. 반면 정유정 살인 사건은 택시기사의 신고로 충분한 증거도 확보되고 4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5일 만에 신상 공개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는 남녀 범죄자 상관없이 특례법에 의한 요건에 충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빠르게 신상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붙어있는 사진, 오래전에 찍은 사진만 제공돼 범죄 혐의자의 최근 모습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경찰에선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당사자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경찰이 촬영한 현재 모습, 즉 머그샷을 내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 크고 작은 범죄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신상 공개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신상 공개가 범죄율을 낮추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현재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상 공개의 모습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